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패키지 디자인 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30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시는 아버지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평화가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같이 목이 조여오는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인자함의 가면을 쓴 악마, 제 전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그 소름 끼치는 시간들과 제가 어떻게 그 가면을 박살내고 탈출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남편인 영준 씨를 처음 만난 건 영어 학원에서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그때 당시엔 회사를 다녔는데요. 해외 취업 준비를 하며 퇴근 후 야간반으로 영어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영준 씨는 수입 관련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가답지 않게 늘 겸손하고 자기 개발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었죠.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를 하다가 친해졌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성격이나 성향도 꽤 비슷한 편 같았어요. 그렇게 친해지다가 나중에 학원 밖에서도 만나게 되고 연락도 주고받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남친이 된 영준 씨는 유독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컸습니다. 홀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가족이 단둘이서 살아서 더 애틋한 것도 있었을 테고 또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잘 없다면서요. 저도 남친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님은 인품이 정말 훌륭하시고 봉사정신도 아주 뚜렷하신 분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둘이 살았어. 어머니는 평생 교직에 계셨는데 퇴직하신 후에는 봉사활동이나 이웃을 돕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셔. 인간적으로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분이지. 매년 김장도 넉넉하게 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동네 길고양이들 밥까지 일일이 챙기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시거든. 그래서 동네 분들도 어머니만 보면 우리 동네 천사라고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야. 봉사활동도 꾸준하게 다니시고 배려심도 많으시고 남친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남친의 어머님에 대해서 떠올려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는데 저희 아빠는 택배 일을 하시며 저를 키워내셨어요. 엄마는 재혼을 하셨고 현재는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친, 그리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 참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서로에게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너무 어머니가 일찍 부재한 탓에 늘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머릿속에는 한 번도 뵙지 못한 어머님에 대한 환상이 커져만 갔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고 은퇴 후에도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 그런 멋진 분과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설레는 기대를 품게 되었던 거죠. 어느덧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다 보니 너무 긴장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조금 걸리는 것은 남친에 비해서 저희 집 형편이 좀 부족하고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셨잖아요. 엄마하고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요. 이런 가정환경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안 좋게 보시진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기분으로 어머님과의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방으로 들어서자 어머님은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띠며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죠. 영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럴까? 어차피 고부 사이가 될 건데? 그러면서 따뜻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긴장된 마음도 풀리는 것 같았죠. 부모님 사정은 영준이 통해서 다 들었어. 어린 나이에 아버지랑 둘이 살면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어쩜 이렇게 기특하게 잘 컸니? 사돈 어른도 남자 혼자서 딸 키우는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셨으니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님은 그런 따뜻한 말씀과 함께 제 손을 꼭 맞잡아 주셨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온기에 제 마음까지 어찌나 따뜻해지던지요. 그날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니 되실 분이 어떻느냐고 아빠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빠, 영준 씨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 아빠도 정말 대단하고 멋지신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잘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을 잘 키워내신 인품 훌륭하신 어머님. 이보다 완벽한 가족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평화에 아주 작은, 그러나 소름 끼치는 균열이 생긴 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 어머님이 혼수가전을 같이 봐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발품을 같이 푸는데 어머님이 실용적이면서 잘 쓰일 만한 가정가구를 잘 살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을 끝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죠. 그렇게 백화점의 화장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니 어머님이 마침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싹싹하게 어머님 옆으로 다가갔죠. 어머니, 제가 가방 들고 있을게요. 물 튈지도 모르니까 편하게 손 씻으세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옆에 두셨던 가방 손잡이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더니 아무 대답도 없이 제 손을 거칠게 쳐내며 가방을 확 낚아채고는 옆으로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좀 당황했죠. 너무 냉랭하고 차갑고 정말 싫다는 듯 확 치워버리셨거든요. 제가 잠깐 당황한 사이 어머님은 입술을 굳게 닫고 표정을 싹 지운 채 획 나가버리셨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얼떨떨한 기분으로 일단 밖으로 나왔는데 어머님은 또 그 인자하신 미소를 지은 채 남친과 서 있으셨습니다. 뭐 먹으러 갈까, 성은아? 좀 전에 화장실에서 봤을 때와는 아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아, 글쎄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걸로. 성은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나는 다 괜찮으니까. 그러면 한 정식 어때요? 괜찮은데. 성은아, 넌 어떠니? 예? 아, 저도 괜찮아요. 그렇게 어머님이 제 팔짱까지 끼시는 거예요.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화장실에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그 냉랭했던 어머님의 표정이 잊히지가 않았죠. 그런데 남친이 묻더라고요.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아? 아까 밥 먹으러 갈 때부터 표정이 좀 어둡네. 아니야. 근데 어머님이 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맞지? 그 말에 남친은 뭔 소리 하냐며 웃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하는 거 보면 몰라? 아들인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시잖아. 그 말에 저는 애써 아까의 기억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래, 그 잠깐의 일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라며 제 직감을 억지로 짓눌러 버렸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때의 일은 어느새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고 저에게도 잘해주셨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은 홀어머니라고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냐고도 했는데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어머님 얼마나 성격 좋으신데. 나 사실 남편보다 어머님이 좋아서 이 결혼 결심한 거라니까.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친정엄마에 대한 결핍이 좀 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아, 엄마가 있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좋아.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너 이건 명심해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엄마랑은 달라. 그래, 그렇다고는 하더라. 나도 시어머니니까 선은 잘 지켜야겠지.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달이 되었을 쯤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기막힌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바로 어머님 혼자 사시는 시댁에 강도가 든 것이죠. 도둑은 어머님이 평소 아끼시던 폐물과 현금을 챙기기 위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다녀오신 어머님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넘어지셨고 그 바람에 심한 건 아니지만 팔도 좀 다치게 되셨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도둑과 맞닥뜨리진 않았지만 그 후 어머님은 극심한 공포에 빠지셨습니다. 영준아, 난 무서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겠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가냘픈 흐느낌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은아,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크신가 봐.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좀 진정이 되실 때까지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가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걱정하지 마. 효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모시자. 저는 그 길로 어머님께 전화도 드렸어요. 어머니, 편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집 와서 지내세요.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세요. 고맙다, 성은아. 저는 정말이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일까지 겪으셨는데 그 집에 있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우시겠나요. 하지만 제가 열어드린 그 현관문이 악마를 초대하는 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일요일에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월요일이 되고 남편이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머니, 점심 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성은아, 근데 이 집 우리 영준이가 해온 집이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왜요, 어머님? 아니, 너랑 통화할 때 내가 좀 거슬리는 게 있어서. 뭐가요, 어머님? 뭐라더라?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세요. 라고 했나? 어차피 내 아들 집인데 네가 편하게 계시라 마라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곧바로 표정을 싹 바꾸더니 장난이다 장난. 너는 왜 그렇게 농담을 못 받니?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아, 예, 농담이셨구나. 하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의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한 건 어머님이 부담 가지시지 말고 편하게 있으시란 뜻이었는데 그때는 고맙다고 하셔놓고 왜 갑자기 저렇게 말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전혀 장난처럼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부터 어머님은 저하고만 있을 때 정말 이상해지시더라고요. 남편 앞에서는 성은이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새아가 미안하다며 천사 같은 시어머니 연기를 했는데 남편이 없으면 바로 달라지셨습니다.
분명 아무렇지 않게 거실에서 간식을 드시다가도 남편 퇴근 시간이 다 되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누우셨습니다. 남편이 귀가해 왜 또 방에 혼자 있으시냐 물어보면 어머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목소리로 답하셨죠. 아휴, 내가 거실에 있으면 성은이가 불편하지 않겠어? 그냥 여기 있는 게 마음 편하다. 라는 겁니다. 내내 거실에 있으셨으면서 갑자기 저러시면 남편 입장에선 제가 눈치를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도 않은 말로 남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를 방에 가두고 눈치 주는 못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저더러 게장이 먹고 싶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콕 집어서 말씀하시길래 유명한 맛집을 수소문해 게장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밥을 차려드렸는데 어머님은 계속 딴청을 피우며 안 드셨죠. 다른 반찬만 드시고요. 어머님, 게장 안 드세요? 먹어야지. 그러면서 자꾸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보통 퇴근 시간이 일정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다가 어머님 식사하시는 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 게장 뭐야? 얼른 치워. 어? 뭐가? 엄마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단 말이야. 뭐라고? 저는 너무 놀랐죠. 어머님이 게장 드시고 싶다고. 아우, 성은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지 딴에는 시어머니 챙기려고 사온 건데. 엄마, 알러지도 있으면 성은이한테 말을 해야죠. 아유, 성은이가 기껏 내 생각해서 사왔다는데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하니. 아, 참 엄마도. 그리고 내가 전에 게장 알러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성은이가 까먹었나 봐. 까먹을 게 따로 있죠. 성은아, 그런 걸 까먹으면 어떡해? 저는 너무 벙쪘습니다. 분명 저한테 게장 드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알러지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어머님이 게장 사달라고 하셨어. 제 말에 남편도 어머님도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 엄마 갑각류 알러지가 얼마나 심한데. 그래, 성은아. 내가 언제 그랬니? 어머니! 게장이 먹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게장은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으니까 괜히 사오지 말라고 한 걸 네가 잘못 들었겠지. 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어머님이 나한테 왜 그러실까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미 시어머니가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게장을 준 못된 혹은 무심한 며느리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잠 한숨 안 자고 어머님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세상 자애로운 모습이지만 남편이 없으면 표정도 안 좋고 말도 엄청 틱틱거리세요.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시잖아요. 아, 이거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어머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분명히 저한테 게장 먹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멀리 가서 사온 거고요. 그런데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제가 가만 생각해 봤는데 어머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어머님이 말이라도 아니라고 할 줄 아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눈 부라리면서 따지니? 그렇다면 뭐 어쩔 건데? 네?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서 성격 하나 착한 줄 알고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싸가지가 바가지네. 어머니, 너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 딱 봐도 너네 집 우리 집 형편 차이 수준 차이 나는데 그럼에도 결혼 허락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닥치고 살 것이지 어따 대고 따지는 거야? 너는 네가 결혼 잘했다는 걸 모르겠니? 라는데
어머님은 가면을 아예 벗어던지고 진짜 얼굴로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건방 떨지 말고 찌그러져 살아. 어디서 기어오르고 난리야.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서 아주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럼에도 아들에겐 좋은 시어머니인 척 굴려고 저를 받아주신 거더라고요. 저랑 있을 땐 더 이상 가면은 필요 없으니 그 속내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거고요.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기 엄마가 천사라고 믿었을 텐데 제가 자기 엄마를 모함한다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저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어머님의 행동은 그 후로도 참 대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보약까지 챙겨주는 척 하면서도 제가 보약을 안 먹고 버린다는 소문도 같이 내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제 서랍을 뒤지거나 제가 아끼는 옷들에 몰래 락스를 묻혀 망가뜨려 놓고는 세탁기가 이상한가 보다며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의 미친 행동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에게 모조리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피해망상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은 이 결혼 생활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로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다고요. 저는 이혼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어머님의 횡포가 심해지는데 더 살다간 제가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 짐을 쌌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과 제 사이에 부딪힘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일단 이번 달까지만 어머님이 집에 계셨다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하자면서 저보고 나가지 말라고 잡더라고요. 사실 이번 달이라고 해봤자 일주일 고작 남았습니다. 저도 이대로 돌아가면 아빠도 너무 걱정하실 것 같고 또 그때까지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기에 이혼까지 가고 싶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기에 저도 최대한 이혼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남편이 어쨌든 중재를 했고 어머님은 이번 달만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했으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냥 모르는 척 지내겠다고 마음먹었죠. 저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또 저에게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미안했다느니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애정이 너무 컸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니 심통이 난 것 같다느니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진심 같으셨기에 저도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특정 맛집의 냉면이 드시고 싶다며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먹자면서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도 하셨고 또 저도 어머님과 척지고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드시고 싶다는 냉면을 시키려 했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제가 사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냉면을 포장을 했는데 오는 길에 하필 제 앞쪽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길이 꽉 막히는 통에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정도 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면 따로 육수 따로니까 상관없겠지 생각하며 그렇게 냉면을 챙겨 들고 집으로 들어갔죠. 어머니, 좀 늦었죠? 앞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어머님은 아무 말도 않고 식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또 달라졌기에 괜히 긴장이 되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릇에다가 면과 육수를 담아서 어머님 앞에 놓아드렸어요. 어머니, 풀어서 어서 드셔보세요. 저는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그렇게 자리를 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제 머리로 날아왔어요. 퍽 하고 소리까지 나고요. 머리 한쪽이 축축하고 서늘해지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바닥을 보니 냉면사리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냉면을 집어 던지신 겁니다.
저는 너무 기막힌 상황에 어리빠져 어머님을 돌아봤어요. 다 떡져가지고 너 같으면 그걸 먹을 수 있겠니? 너 일부러 이렇게 해왔지? 네? 일부러 이따위로 해놓고 늦게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음흉한 년! 그 순간 저도 눈이 돌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어머님 냉면 드시고 싶다 해서 20분 거리에 있는 가게까지 가서 해왔어요. 오는 길에 접촉사고 나서 한참 갇혀있다가 왔고요. 근데 저한테 이걸 던지신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면 너나 처먹으세요. 어머니,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네가 내 아들 꼬셔서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잖아. 내가 말했지. 이 집 네 집 아니라고. 내 아들 집이라고. 어디 집까지 깨감히 분수에 맞게 행동해. 볼 거 하나 없는 년 성격 하나 착한 줄 알고 며느리 삼았더니 이간질이나 하고. 너 내가 머리 다 뽑아버리려다 참았어, 알아?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속에서 이상한 환희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과면이 완전히 벗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저는 어머님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한마디 대꾸도 없이 바닥에 흩어진 면발을 주워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짐을 일단 싸고 몇 시간 동안 꼼짝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한 남편에게 어머님은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명연기를 펼치시더군요. 자기가 냉면을 먹으려는데 제가 뺏어서 싱크대에 버리고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문을 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머리도 감지 않았기에 제 머리와 옷에 육수와 냉면 면발들이 군데군데 그대로 다 붙어 있었어요. 엄마 냉면을 왜 버린 거야? 내가 버린 거 아니야. 내가 사다 드렸는데 나한테 집어 던지셨어. 이거 보이지? 그게 말이 돼? 엄마가 무슨 냉면을 집어던져. 너 진짜 왜 그래? 아휴, 내가 그냥 나갈란다. 무슨 소리를 더 들으려고. 아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직접 봐.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폰을 보더라고요. 뒤에 있던 어머님도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같이 보더니 경악을 했습니다. 네, 제 폰에는 어머님이 저한테 냉면 집어던지고 욕설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거실과 주방에 홈캠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이번 달까지만 어머님이 있겠다고 했을 때 몰래 주문해서 설치를 해둔 것이었죠. 남편은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애롭고 따뜻한 분이 어쩌고 했는데 그 화면 속에는 며느리에게 냉면을 집어던지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는 괴물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영상을 보는 동안 돌상처럼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쌌던 짐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에 들고 있던 제 폰을 빼앗아 들었어요. 우리는 이혼이야. 너네 엄마 상대로 위자료랑 폭행, 폭언 고소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후 저희 친정집 근처로 찾아왔어요. 엄마가 그런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제 영상을 보고 꿈인 줄 알았다더군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되고 꽤나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남편의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엄마의 실체를 다 알았음에도 그냥 덮고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미안하대. 엄마도 반성 많이 하셨어. 다시는 그렇게 안 하시겠대. 저는 남편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냉면 덩어리까지 맞았는데 저보고 그냥 살라는 건가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일을 겪고도 제가 참을 거라 생각하는 건지. 남편이 그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판 좋은 척 했는데 시집살이로 이혼했다는 꼬리표 생길까 봐도 걸렸던 거고,
또 한 가지는 남편 사업이 좀 어려워졌는데 어머님이 집 팔아서 도와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앞으로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머님과 다시 살겠나요? 남편의 그 비겁한 고백은 제 가슴에 마지막 남은 일말의 정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굴한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제 인생은 누군가의 사업 자금을 위해 집 팔펴도 되는 소모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그냥 넘어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어머님이 평생을 쌓아온 그 가식적인 평판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냉면을 집어던지는 그 장면들을 캡처하고 내용을 써서 대자보로 만들었어요. 동네의 천사라고 불리는 박모 여사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주민센터, 동네 센터 입구에 붙여버렸죠. 다음 날 아침 동네는 말 그대로 폭탄을 맞은 듯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평소 어머님을 보며 법 없이도 사실 뿐이라고 했던 이웃들은 그 대자보 앞에서 입을 떡 벌렸죠. 소문은 삽시간에 다 퍼졌습니다. 평생 좋은 평판 하나를 목숨 걸고 지켜왔던 어머님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수치심에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죠. 남편은 그 대자보를 직접 다 떼어내고 저한테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도 염두에 두지 않고 한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결국 고소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일을 마무리하는 게 나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겠죠. 저는 어머님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은지 위자료 정리를 해서 넘기고 이혼 소송도 빠르게 마무리를 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쇼킹했겠나요. 그렇게 인자하고 따뜻해 보이던 어머님의 이중성을 낱낱이 보게 되었는데요. 1년도 안 돼서 끝이 났던 제 결혼 생활. 참 허무하기도 하고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어머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동네 평판에 목숨 걸며 사셨는지, 본성은 그토록 추악하고 못됐으면서 어떻게 잘도 숨기고 살았는지, 여태까지 베푼 선행은 진심이긴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반대라도 하시던지, 아들한테 좋은 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어서 찬성해놓고 뒤에선 악랄하게 저를 괴롭히고,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최악의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거짓된 연극은 끝났으니 저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털어내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